지난 영상의 주요 내용이 과거와 같이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이라면 여기 58.5K부터 56.5K 사이 부분이 충분히 반등해줄 만한 구간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짧게 단기 반등은 해줬지만 결국 뚫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난 영상을 요약하면 첫 번째, 너무나 많은 근거들이 지금이 과거와 같이 쭉쭉 올라가는 쉬운 상승장이 맞다면 반등을 해줄 만한 자리라는 것. 두 번째, 그러나 추가 매수 결정은 마지막 퍼즐인 58.5에서 56.5 사이에서 4시간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떠주는 것을 보고 그러한 신호가 나오면 추가 매수 하겠다였죠. 결과는 우선 첫 번째, 해당 56.5K는 아래로 뚫렸었고요. 두 번째, 계속 지켜보다가 56.8K 부근에서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양봉이 뜨면서 4시간봉 상다가 걸렸고 계획대로 가용 현금으로 추가 매수했다가 결국 56.5K가 뚫리면서 그대로 바로 마이너스 2.5% 정도로 매도했고 텔레그램에 정말 실시간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결국 이 하락 이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이 기존에 사놨던 현물 물량들 홀딩하고 있는 포지션 유지 중입니다. 이번 56.5K 저점이 뚫리는 하락으로 시즌 종료다 또는 아니다, 이제 조정이 끝났고 상승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장기, 중기로 나눠서 제가 보는 관점과 대응 방안들을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장기적인 상승장 전망은 변해야 할까요? 이제 시즌 종료이고 다시 2-3년간의 긴 하락장으로 들어서는 것일까요? 저는 지난해 말에 2024년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상승 요인들로 ETF, 반감기, 금리 인하를 꼽았습니다. 먼저 ETF는 통과됐고 그 이후 순유입세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일조했고요. 지금도 가격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연초 가격보단 위에 있죠. 두 번째로 반감기는 반감기 이후 거래소로 채굴자들의 입금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나 채굴 난이도가 아직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감기 후 조정장의 영향권은 아직은 끝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대형 채굴업자들은 매도를 거의 안 하고 있다고 하죠. 그 말은 채산성이 좋지 않은 소형 업체들 위주로 이탈이 일어나고 있고 보통 반감기 후 두어 달이면 저점이 나오곤 했었다는 점을 볼 때 슬슬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후 조정장이 끝난 뒤에는 상승장이 왔었으므로 반감기 이슈 또한 연초 예상 대비 달라진 특이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금리 인하인데 연초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상승장도 늦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최근 미국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는 게 보이면서 결국 9월 19일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2주 전 50%대에서 현재는 70% 이상까지 올라갔죠. 이 점도 올해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금리 인하라는 큰 이슈가 남아있다는 큰 전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 한 가지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바이든의 재선 도전 여부입니다. 보통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는 해에는 기존 대통령이 돈을 많이 풀며 주식시장이 썸머 랠리와 크리스마스 랠리에서 힘차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TV토론 이후 바이든의 재선 도전이 불투명해지고 있죠. 만약 여당에서 새로운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싸운다면 두 후보가 모두 새로운 대선 후보일 때 그러한 대선 해의 주식시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다소 찝찝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이슈예요. 바이든이 그대로 후보로 도전을 하면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되니 민주당에서 굳이 돈을 많이 풀까 싶고 후보가 바뀌었을 때도 과거 계절성을 보면 엄청 좋진 않았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연초에 올해를 매우 좋게 전망하는 3가지 포인트 중에 ETF는 실현되고 유입세가 컸으니 전망대로 갔다 보고 반감기도 아직까지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래서 반감기 후 채굴자 매도 물량이 잦아들면 상승장이 지속될 거다라는 관점은 유지하고요. 하지만 마지막 금리 인하 부분은 연내에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는 점은 동일. 그러나 그 효과가 대선 후보 이슈 때문에 약간 덜 할 수 있겠다로 약간 중립으로 조정해서 보는 게 저의 큰 전제들입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측면인데 지난 영상에서 댓글들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은 맞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지금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이고 특히 비트코인보다는 알트코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2017년 또는 2021년처럼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열광하고 광기를 보고 있나 하면 그건 전혀 아니다 라는 점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코인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관심을 꺼둔 사람도 많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주식, 특히 엔비디아 같은 AI, 반도체, 빅테크 종목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러한 점 또한 심리 측면에서 아직 비트코인의 대상승 불장의 끝은 아니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으니까 생략을 할게요. 요약하면 이 역시도 대부분이 결국 장기 보유자들, 즉 고래들이 충분히 이익 실현을 했나 또는 단기 보유자들, 즉 개인 투자
투자자들은 얼마나 시장에 미친 듯이 유입이 되고 있는가를 주로 나타내는 건데, 아직 과거 불장 꼭대기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으로 장기 상승장 큰 사이클이 이제 끝이야? 시즌이 종료됐고 앞으로 2-3년 동안 또 긴 하락장으로 가는 거야? 하면 그건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게 제 장기 관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체 시드를 거의 전부 홀딩하고 있는데, 홀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기 관점에 따라 나오는 시장 상황에 대응해 가면서 그대로 쭉 들고 가든지, 아니면 현금 비중을 올라올 때 조금 늘리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몇 달짜리 프레임의 중기 관점이 사실 중요한데요. 중기에서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지난 영상에서 56.5K 위에서 하락을 끝내고 올려주는 게 베스트다, 그럴 확률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56.5K가 뚫리면서 보이시는 주황색 평행 채널의 하단, 그리고 큰 노란색 평행 채널의 하단이 동시에 뚫렸는데요. 그 뒤 다시 바로 반등해서 평행 채널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게다가 정말 오랜만에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도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평행 채널들 두 개에 대해서 사실은 이 하단을 페이크 돌파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맞다면 비록 56.5K가 한번 뚫렸었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관점 그대로 조금 더 여유롭게 봐서 56.5K 전저점 부근에서 개미털기 페이크 돌파 한번 주고 저점 나왔을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시나리오고요. 이 관점은 평행 채널 하단이 다시 재차 뚫리게 되면 폐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단타 롱 진입 전략이 하나 나와요. 현재 작은 평행 채널의 중단과 일봉상 200일선에 맞닿는 지점에서 과거 200일선이 그래왔던 것처럼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채널 하단을 다시 뚫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눌림이 왔을 때 매수 진입하고 저점에 손절을 거는 거죠. 좀 더 짧게 건다면 말씀드린 대로 평행 채널 하단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차 타겟가는 이 작은 평행 채널의 상단이면서 동시에 여기 보이시는 매물대의 중단 부근이 될 테니까 가격으로는 61에서 61.5K로 롱 포지션 들어갔을 때 손익비가 꽤 괜찮게 나옵니다. 혹시 그 뒤에 더 오른다면 이 노란색 평행 채널의 중단 부근 같은 데서 한 번 더 분할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벌써 얘기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단타로서 근거가 명확하고 손익비가 2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단타로서 꽤 괜찮은 전략이라고 봅니다. 직투님 혹시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바로 단타롱 들어가는 것보단 무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저도 스스로 반문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이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이론적으로도 항상 저는 이러한 평행 채널이 있다면 페이크 돌파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고요. 특히 지난번 40.2K 때 페이크 돌파했다 다시 올라오면서 크게 상승했던 사례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이때도 정말 중요하다 여겨졌던 40.2K를 살짝 뚫고 나서 바로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지지받고 쭉쭉 올랐죠. 개미털기 페이크 돌파였습니다. 지금도 같은 관점에서 진입 자리 명확하고 손절 라인 명확하기 때문에 전 꽤 괜찮은 매매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중기 케이스를 이야기해 볼게요. 53.5K 새로 형성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우선 여기서 더 내린다면 확실히 과거에 쭉쭉 올라갔던 상승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장기 상승장 관점이 아직 살아있다고 본다면 지난 1년 반년여간의 이 상승장은 차라리 2019년의 미니 불장이나 또는 2013년의 미니 불장처럼 볼 것 같아요. 아직 크게 보면 대상승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유의미한 상승과 꽤나 크고 긴 조정장이 펼쳐지는 장세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이번 주에 이 강한 하락은 도대체 뭐였냐, 상승장이라면 상승할 확률이 높은 근거가 매우 많은 위치인데 왜 뚫린 걸까에 대한 제 생각을 먼저 공유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공급 측면입니다. 그 모든 상승할 만한 근거들을 무시할 만큼 현재 수급적으로 고래들의 대량 매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중요한 분기점에서 일단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이 하락들이 흔히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기관들이 또는 고래들이 여기서 산 사람들을 털려고 의도해서 아래로 운전을 했다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를 터는 거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지금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매도 물량들 때문이었다고 추측합니다. 왜냐, 알트코인 말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개인들은 애초에 비트코인 현물을 별로 사지도 않고요. 이미 위에서 이 조정 때문에 이 조정을 거칠 동안 털릴 사람은 다 털렸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버텼던 사람들이 50K 간다고 팔 것 같나요? 일단 저부터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세력 입장에서 굳이 개미를 더 털기 위해서 돈 들여가면서 가격을 굳이 물량 뺏겨가며 내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 또한 동일합니다. 잠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알트코인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현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처럼 비트코인 상승장과 그 뒤에 오는
오는 알트코인 상승장은 시점이 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횡보시키거나 올리면서 알트는 더 오래 털 수 있겠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전 찐 알트코인장은 아직은 아니다. 더 나중에 비트가 한 차례 더 크게 오르고 올 거다라는 관점을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상승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세력이 개미를 더 이상 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비트코인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 또한 아직 개미들이 안 털려서 털고 가려고 내린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요소가 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그게 뭐냐?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1번, 2번, 3번, 4번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형 채굴 업체들 수익성이 악화돼서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위기니까 가격이고 뭐고 그냥 일단 매도하는 거예요.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사이클을 신경 써서 일부러 매도를 참을까요? 그냥 당장 돈을 확보해야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그냥 파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뭘까? 이 불가피한 매도 물량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던져지는데 이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올라갈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갖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물량들이 해소되는 시점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두세 달 정도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가 공급 측면의 영향이었고요. 두 번째로 상승장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의 유동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매도가 많더라도 그만큼 매수가 많으면 가격이 받쳐지는데 아직은 그러한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 나스닥이 조정장을 거치면서 그 돈이 코인 시장으로 옮겨온다. 두 번째, 그냥 전 세계 통화량 자체가 늘어난다. 그런데 장기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미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 총 종합하면 결론은 53.5K 저점이 뚫린다면 그 순간부터는 그냥 쭉쭉 올라갔었던 과거의 상승장하고는 확실히 달라 보인다. 그런데 그 원인들을 살펴봤을 때 어쩔 수 없는 고래들의 매도세, 그리고 거시 경제적인 유동성 부족 요소들을 고려하면 많은 분들이 보시고 계신 52에서 48K이 우선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선 큰 매물대가 몰려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예측하고 있는 52K 부분을 오히려 더 넘어서는 패닉셀 무빙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러한 평행 채널의 중기 추세선 또한 맞닿아 있고 제가 보는 큰 빨간색 평행 채널 추세선 또한 맞닿아 있는 40K대 초중반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미리 정확히 몇 K가 최저점일지 완벽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때부터는 계속 말씀드렸던 요소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와 그때 보여지는 차트적인 반등 근거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포물선으로 쭉 올라가는 상승장보다는 과거 미니 불장 후에 조정장들처럼 조금 더 기간이든 가격이든 조정을 주면서 장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라 보는 것이고요. 이때는 남은 현금으로 중간중간 단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기다리든지 아니면 본시드 물량을 반등할 때 조금씩 매도하면서 리스크 조절을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매매 난이도가 올라가는 장세에서 대응 실력으로 살아남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거의 제 전 재산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조정장이 길어진다면 아쉽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몇 년간 계속 맞닥뜨려 왔었고 앞으로도 투자 인생 평생 동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시장이 그렇게 간다면 개인 투자자인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저는 장기 상승장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저는 몇 달 전부터 혹시 비트코인이 40K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장기 상승장 관점을 보기 때문에 차라리 물리고 홀딩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라는 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게 첫 번째. 다만 중기적으로는 우선 이번 주 형성된 53.5K 저점이 깨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저점 손절 걸고 또는 평행 채널 하단 손절 걸고 단기 상승 관점이 가능해서 단타롱으로 접근하는 것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저점이 깨지는 경우에는 크게는 40K대 초중반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때 매매 전략은 정말 실시간 대응밖에 없다. 비록 장 난이도가 올라가지만 이때 실력이 나온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에도 여러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와 다른 의견이더라도 점잖게 근거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의견 감사하다고 답글을 달고 좋아요를 누릅니다. 어차피 어떻게 될지 정답은 몇 달 뒤에 시장이 판단해 주기 때문에 저희끼리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건 100% 하락할 거다, 이건 100% 상승할 거다 싸우는 게 정말 소모적이고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별 근거나 논리도 없이 그냥 이때다 싶어서 무지성으로 반대 포지션을 조롱을 하거나 공격적인 말투로 감정 배설을 하러 온 댓글들이겠죠. 여러분들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들 보시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채널의 댓글창이 저희가 서로 생각하지 못했던 근거들을 나누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데 도움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 주기 사이에 실시간 주요 뉴스와 관점들을 보충하는 용도로 무료 텔레그램도 열어 현재 300분 넘게 들어와 주셨어요. 돈 드는 거 아니고 유료로 전환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커뮤니티 빌딩과 이 유튜브 영상 내용에 대한 좀 더 잦은 주기의 보충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큰 하락이 있었던 7월 5일 기준으로는 하루에 26개의 포스트를 올렸더라고요. 중요한 날인 만큼 24시간 동안 평균 1시간에 하나씩 올렸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잦은 주기로 포스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일상이니까 그냥 그걸 공유 드리는 거라 엄청 힘들진 않아요. 참고로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는 저 혼자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으면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어서 영상 막바지에 이렇게 추가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성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저도 도움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